안녕하십니까. NK시사 리포트의 박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독살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12월에 처형되었는데요. 김경희는 그 후로 북한 매체에 6년 이상 나타나지 않다가 작년 설날, 그러니까 2020년 1월 설날 삼지연 극장에 등장했습니다. 김경희가 그동안 외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자 남편 장성택과 함께 숙청됐다는 설과 독살설, 자살설 등 여러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는 김경희가 2014년 5월에 독살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거로 김정은이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당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이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말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5일은 평양 4.25 문화궁전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대회가 있었고 그 대회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국가안전보위부가 고생했다는 격려 차원의 대회이기도 해서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행사였는데다 기념 촬영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가보위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 했고 김정은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김경희가 죽어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행사장에서 국장들을 불러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으로부터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39호실 고위 간부는 김경희 독살설에 대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입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 부서인 974 부대가 있는데요. 남한의 청와대 경호실에 해당합니다. 그 경호실, 그러니까 974 부대 대좌로부터, 대령이죠, 대좌는. 그 대령으로부터 김경희가 독살되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의 국장과 김정은 경호부대 974 부대의 대좌, 이 두 사람으로부터 복수의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처형 이유가 어쩌면 김정은 본인이 김경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말해서 그 말이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었다는 죄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원홍 보위부장으로서는 김정은이 참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바로 밑에 국장들에게는 설명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이후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이 처형되었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2020년 2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이정호 씨를 인터뷰하면서 이상과 같은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데 총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칭찬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경희의 이런 독살설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5년 1월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김경희가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가 있다. 작년, 즉 2014년 5월 독살됐다는 건 근거가 약한 일방적인 얘기로 판단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정원은 김경희가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가 있다라고 첩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보계통에서 말하는 첩보라는 단어는 그 입수 경위 등 아직 확실한 정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그 이전 단계의 정보를 첩보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첩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김경희의 신변에 대해 망명한 북한 고위 간부는 김경희가 독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은 독살됐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라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단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김경희가 독살되었다는 주장과 아직 살아있다는 주장에 대한 큰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작년 1월 설날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김경희의 영상과 그 분위기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에 나오는 김경희의 모습과 그 좌석의 분위기 등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25일 평양 삼지연 극장에서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함께 참석했는데요. 김경희는 이날 6년여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김경희가 삼지연 극장에 입장할 때 김정은, 이설주, 최령해 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자신을 잡자 멈칫하면서 순간적으로 앞사람의 뒤로 자신을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어색한 장면입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외동딸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을 운영해온 당당한 모습의 김경희는 아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북한 정권의 2인자였고 현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방송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 것이 뭐가 두렵고 이상하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경희는 이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이설주가 한 칸 건너에 앉아 있는 김여정에게는 웃으면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김경희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설주와 김여정은 가운데 앉은 고모 김경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설주에게 김경희는 자신의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시고모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다 또한 북한 정통성의 상징인 백두혈통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어른인데 그런 어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이설주가 김여정하고만 눈짓 대화를 나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이라면 이설주와 김여정이 함께 공연을 보면서 공연 내용에 대해 서로 눈짓으로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주위에 김정은, 이설주, 김여정, 조용원 등은 모두 웃고 있는데 김경희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혼자서 웃지도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며 겉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김정은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자주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영상에서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장성택이 처형됐는데 차마 북한 주민들 앞에서 속없이 웃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서였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김경희의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에는 엄청난 계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탈북인 북한 문제 전문가 중에는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김경희는 진짜 김경희가 아닌 김경희를 닮은 대역을 내보낸 것이고 김경희는 이미 독살됐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이전부터 당뇨와 알코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2013년 8월에 대북 정보 소식통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경희는 그러니까 2013년에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프랑스와 독일 의료진에 의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김경희는 뇌경색과 심장비대 증상이 있고 녹내장 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한다. 또한 뇌의 신경주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병명은 모른다고 하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원인은 이전에 뇌에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정신적 타격을 많이 입으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김경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으로 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김경희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합병동으로 불렸던 70대 중반의 김경희가 건강이 깨끗이 회복되었다는 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김경희가 한 달 후인 2월 16일 자신의 오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는 아버지 김일성과 자신의 오빠가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은 태양절이라고 부르며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절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생일은 북한에서는 설 명절보다 더 큰 명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오빠 생일에 김경희가 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두혈통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가장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체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김경희가 진짜 김경희가 아닌 대역이었기 때문에 차마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참배시킬 수 없어서였을까요? 이상에서 설명드린 첫째, 김경희가 삼지연 극장에 입장하면서 흠칫하며 방송 카메라를 피한 어색한 장면과 둘째, 이설주와 김여정이 백두혈통의 어른인 김경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점. 셋째, 한 달 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김경희가 다음 달 오빠 생일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문점이 김경희 독살설의 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삼지연 극장에 나타난 김경희가 진짜 김경희가 아닌 가계무샤, 즉 대역이라는 설에 더 힘이 실리는 설득력 있는 정황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점들은 어디까지나 정황들이지 정황들을 가지고 김경희 독살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김정은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김경희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독살이 됐든 자살이 됐든 아니면 자연사이건 김경희는 이미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김경희가 자연사했다면 김씨 일가 백두혈통의 유일한 어른인데 이미 성대히 장례를 치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경희가 죽었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김경희는 자연사보다는 타살이나 다른 이유로 죽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사회는 철저히 언론이 통제된 사회인데다 최고 지도자의 가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김경희가 극비리에 독살되었다고 해도 그 경위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여러 단편적인 정보를 입수해 꽤 맞추다 보면 전체상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김경희의 독살설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희의 독살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내용에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NK시사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